안녕하세요.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한금소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창조 ENE 주식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아주 유망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어떤 쓰레기를 갖다가 이 기계 속에 넣어도 기름으로 바로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도 엄청 많을 뿐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그러니까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이 회사에서 시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잘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회사에서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를 석유로 오일로 바꾸는 그 시연회에 앞서서 우리 김포 지역 태권도 단원들이 와서 지금 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격파 시범 참 멋집니다. 와.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하늘을 펄펄 납니다. 펄펄 날아요. 멋지죠, 여러분? 다시 한번 미름의 태권도 시범단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ENE 주식회사 김강윤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투입시킬 쓰레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쓰레기라기보다는 산업 폐기물에 가까운 그런 뭐 귤껍질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동산의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투입시킨과 동시에 30분 후면 기름으로 뚝뚝 끓여진답니다. 이 지금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격파한 이 성탄도 우리가 목재 조각도 바로 기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생생한 모습. 이게 이거 지금 이것이 이제 대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겠죠. 이 송판이 분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송판을 이제 직접 투입할게요. 이렇게 잘게 그러니까 갈아버린 겁니다. 갈아버린 이 송판 가루를 지금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실용화되면 대단한 아주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인류 그러니까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대단한 그런 우리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만 환경보호 지구를 살립시다가 아니고 이거는 실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컵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시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폐기물 같은 것들을 전부 기름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2층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치입니다. 이제 쓰레기가 이송이 되면 1차 반응계에서 용암처럼 녹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쓰레기를 혼합을 하고 수분이 들어올 수 있는데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1차 반응기고 여기는 구간별로 온도가 다른데 저희는 100도에서 200도 사이에 모든 쓰레기를 혼합해서 용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반응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차 반응기의 역할은 모든 쓰레기를 용융된 것이 2차 반응기로 넘어옵니다. 2차 반응기에서 하는 역할은 모든 폐기물을 가스화시켜서 이 콘덴서를 통해서 응축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를 액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기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저희가 올 연말에는 이 관을 하나 더 붙여서 이 폐기물 중에 수소 분자만 분리 저장해서 폐기물로 수소 만드는 장치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폐기물을 혼합해서 가스화 시키는 것이 우리 기본 기술이고 그 가스를 응축하면 기름이 되고 가스 중에 수소 분자만 분리하면 수소 에너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가스로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LNG 발전 같은 발전을 우리가 버리는 생활 폐기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 분해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층에 내려가서 공장에서 파는 기름인데 지금 보시는 기름은 볏짚으로 만든 거예요.
일반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와 볏짚으로 만든 기름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으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일반 경유 냄새를 대표로 한번 맡아봐 주세요. 자, 이거는 일반 경유입니다. 다른 분도 한번 몇 분 더 맡아주세요. 자, 요거는 볏짚으로 만든 기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좀 해주세요. 다르죠? 자, 볏짚으로 만든 기름과 일반 경유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나무로 만든 기름입니다. 나무로 만든 기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차이가 있죠? 이쪽에 한번 맡아볼게요. 나무로 만든 기름이고, 이거는 일반 볏짚으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저 김강윤 저 회장님, 연령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연령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나무로 만드나 볏짚으로 만드나 연령은 같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경유가 한 9,500칼로리 나오는데 저희는 약 10,000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더 낫네요. 왜 그러냐면 경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정제 과정을 거쳐서 경유 성분만 있는 거고, 우리는 폐기물을 가스화시켜서 액화시켰기 때문에 일부 휘발성과 경유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약간 높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볏짚입니다. 볏짚. 이 볏짚이 기름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가 격파한 나무를 집어넣었잖아요. 나무에서도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 열매 껍질입니다. 잣 껍질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축, 죽은 소. 그리고 이거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물. 우리가 해양수산부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물이나 나무나 스티로폴이나 플라스틱이나 모든 폐기물을 동시에 섞어서 경유로 전환하라는 연구 과제를 저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혼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고,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채취한 시료입니다. 이게 볏짚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 기름은 냄새 아직 안 맡아보셨으니까. 아이고. 냄새가 다 다르죠? 자, 다시 말해서 쓰레기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반응에서 일어난 반응이 모든 폐기물을 혼합하고 이렇게 용암처럼 용융을 시킨 겁니다. 이건 굳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용암이 흐를 때 액체처럼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굳는데 이것은 굳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반응기에서 반액체 상태에서 가스로 분해시키는 것이 2차 반응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스로 분해된 거를 아까 말씀드린 콘덴서에서 응축해서 오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가스를 가스 터빈과 연결하면 발전이 되는 거고, 가스가 CH5인데 여기서 H 성분, 즉 수소 성분만 분리하면 수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폐기물을 30분 만에 가스화시켜서 오일, 전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거고, 여러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름이 나오는 거고요. 발전하는 것은 가스를 발전기에 연결하면 전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수소 분자만 분리 저장하면 수소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은 내년 초에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소는 오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창조 E&E 주식회사,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쓰레기, 이 쓰레기들을 기름으로 전환시키는 그 시연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지만은 여러 가지 종이나 나무나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모든 쓰레기가 혼합돼서 들어가신 걸 보셨고, 지금부터 한 10분 후에는
기름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한 20분, 30분 후에는 쓰레기가 기름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중공식 영상인데요. 이 쓰레기 봉투에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오일로 전환됩니다. 이 폐기물이 환경을 방해하는 주범인데요. 이 폐기물을 에너지화시키는 CF를 보유한 창조 이엔이 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중공식이 진행될 텐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해외 파트너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스리랑카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기술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모든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돌, 모래, 흙, 유리는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선별하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생활 폐기물이든 산업 폐기물이든 불에만 타면 다 우리는 오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잔유물이 석탄 같은 탄소 덩어리가 남는데 요거는 고체 연료로 사용하거나 토량 계량기로 사용합니다. 즉 버려지는 쓰레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폐기물을 가스화시켜서 발전을 합니다. 이 발전 설비에 대한 영상인데 도시에서 버린 쓰레기를 모아서 전기로 만들어서 다시 도시로 보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핵심 기술은 폐기물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인데, 자, 우리는 폐기물을 가스화시켜서 수소 분자만 분리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수소는 자동차 충전용으로 쓸 수 있고 산업용으로 쓸 수 있고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폐기물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사는 11년까지 해양수산부 연구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과제명은 말씀드린 대로 해양 폐기물로 경유를 만들어라는 거였고요. 계속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서 현재는 모든 폐기물, 즉 가연성 폐기물을 혼합 처리해서 기름, 전기, 수소를 만드는데 기존의 소각 방식이 아니라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분해라는 것은 얼음을 태워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쓰레기 갖고 있는 분자를 분해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고요. 기존의 기술은 플라스틱 비닐을 큰 통에다 놓고 열을 가하면 기름이 됩니다. 근데 공정 시간이 약 20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불에 타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 30분 정도. 설비가 커져도 1시간 이내에 모든 폐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은 어떻게 모든 쓰레기가 에너지가 될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합니다. 돌, 모래, 흙, 금속, 유리는 안 돼요. 근데 이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가 에너지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물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은 H2O인데 물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해서 물이 된 겁니다. 그렇듯이 모든 물질은 화학적 분자 결합에 의해서 물질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는 탄소와 수소 분자의 결합물이에요. 가스, 휘발유, 경유, 등유, 제트유, 함유 다 탄소, 수소의 화합물인데 에너지 종류는 분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탄소의 특성은 수, 연탄, 석탄처럼 불에 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특성은 물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수분을 구성하는 원료가 수소예요. 두 개가 합치면 불에 타는 액체가 됩니다.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기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탄소, 수소가 결합하면 가스, 휘발유, 경유, 기름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폐기물은 기름이 원료인 탄소, 수소, 산소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쓰레기와 기름은 원자가 같다. 플라스틱 원료는 기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름의 원료는 뭘까요? 풀과 나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에서 기름이 나오는 이유는 수백만 년 전에 산악지대에 있는데 지각변동을 통해서 산이 땅속으로 꺼진 겁니다. 땅속에 있던 동식물들이 땅속에서 분해가 돼서 걔가 기름이 된 거예요. 그걸 끌어올리는 곳을 유전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땅속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기름과 풀과 나무는 같다. 즉 음식물이나 종이나 나무와 기름은 같다라는 거죠.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시려면 자, 그러면
기름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 하니까 먼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시간별로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되니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기름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저 안쪽에서 찍으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나지 않던 냄새가 납니다. 그죠? 이게 뭐냐? 분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까는 아무 냄새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 기름 냄새도 나고 플라스틱 뭐 타는 냄새 비슷한 게 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약간 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플라스틱 비닐이 분해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뒤쪽에서 보시면 더 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처음 보시면 아까 뭐 송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닐 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기름으로 분해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 자, 쓰레기 설비는 중에 반응하는 속도가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나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계가 분해된 것이 먼저 나오는 거고 나중에는 나무류나 종이류가 나중에 분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나오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나오고 기름이 채워지는 거죠. 네, 채워지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채워지는. 자, 그럼 들어가서 마무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과 풀과 나무는 같다라는 걸 아셨죠? 왜? 화학적 기호가 탄소, 수소, 산소예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마스크, 양말, 양복, 또 모자 다 뭐로 돼 있어요? 실로 짜 있죠. 모양새는 다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만 다 분해하면 실이 나오죠. 자, 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 분해하면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해하느냐?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빛과 같은 파동으로 분자구리를 순간 끊어내는 겁니다. 자, 1초에 24억 번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을 써요. 그래서 분자구리를 순간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돌, 모래, 흙은 이 파동에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안 되는 거고 유기물질, 즉 불에 타는 물질은 순간 분해가 돼서 가스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는 탄소, 수소, 산소 분자를 분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만 분리 저장하면 쓰레기가 수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쓰레기는 뭐이다? 수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는 귤은 약 10% 정도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귤. 자, 그렇듯이 이 쓰레기 중에 일정 부분에 수소가 있는데 수소 분자만 분리 저장해서 우리는 폐기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기술이 모든 폐기물을 순간 분해하는 기술이에요. 지금 보셨지만 쓰레기 투입하는데 약 20분 정도 걸렸고 분해하는데 한 10에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기름이 나오는 걸 보셨죠? 이 설명이 다 끝날 때 정도 되면 반응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액화시키면 기름이 되는 거고 보일러를 통해서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되고 수소 분자만 분리 저장하면 수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기물로 모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CO2만 별도로 포집할 수 있고 가스를 만들어서 가스 발전을 하면 우리가 LNG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관련 특허를 폐기물에서 기름, 전기, 수소 만드는 특허를 9개를 보유하고 있고 ISO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해외 수출하려면 ISO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서 없애는 방식을 택했는데 우리 기술과 접목하면 쓰레기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즉 쓰레기를 돈으로 만드는 게 우리 기술이죠.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분들한테 브리핑했어요. 경기도 이천, 여주, 태백, 평창, 홍천 여러 지자체 단체장 분들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시장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이 시장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솔제지는 우리 기술을 검증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한국전력 산업개발, 한국전력 자회사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에서 왔는데 이 페트로나스 신재생 에너지 개발 팀장이에요. 이분은 왜 왔냐?
진짜 뭐 볏짚이나 나무가 진짜 기름이 되는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여기 세계 랭킹 2위 회사인데 우리와 같은 기술이 없습니다. 자, 페트너스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냐? 폐기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SK를 통해서, 페트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회사 중에 제일 큰 기업이 SK입니다. 거기도 우리와 같은 기술이 없고, 페트너스는 세계적인 2위 회사인데 우리와 같은 기술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회사, 캐나다, 뭐 이제 인도네시아는 국토부 장관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고, 미국하고도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의 폐기물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 기술이 월등하니까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고, 미국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랑 계약 맺은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진출했는데, 이 카자흐스탄 2개 지자체로부터 사원 쓰임 받고 땅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이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금융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서 이걸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국제금융에서 투자해서 우리가 착공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착공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10월 5일, 뭐 한 달 전이죠. 중국의 110조 정도 되는 큰 회사가 우리 회사를 찍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폐기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투자하겠다. 적인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9월 15일 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4개 나라가 하나로 섞인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22일 날 제가 어저께 브루나이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22일 날 MOA를 체결했는데, 브루나이에는 브루나이 세일 페트리엄, 다시 말해서 브루나이 유전 회사가 있어요. 그 유전 회사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그 폐기물 처리장 운영사와 MOA를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승인만 나오면 바로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예요. 이분은 우리 파트너인데 이제 왕족이에요. 그리고 국왕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매립장을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다 정부 겁니다. 이 왕정 국가라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정부 국가인데 운영권을 갖고 있고, 여기다가 우리 김포 설비보다 큰 설비를 하기로 MOA를 체결한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릭터, 아까 그 태권도 시범단이 요 마크 있죠? 이게 세지라는 마크인데, 요건 인도네시아 세지, 이거는 한국 세지.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잘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 원인은 뭐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연소 과정에서 CO2가 발생합니다. 이 CO2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구온난화 원인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뭘 쓰면 되냐? 수소에너지를 쓰면 돼요. 자, 수소에너지는 청정에너지고, 수소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물만 나옵니다. CO2 배출량이 0%예요. 10년 동안 수소에너지를 쓴다면 100년 전, 1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구가 그렇게 맑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소에너지를 쓰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쓰느냐?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로 수십 년 전부터 수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산소만 제거하면 얘가 수소인데, 원가가 12,000원에 생산하면은 8,000원에 팔아요.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가스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가스는 탄소만 제거하면 얘도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생산 비용과 판매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뭘 알았냐? 폐기물도 수소다라는 걸 알았죠. 근데 폐기물 수의 차이는 뭐냐? 가스는 어디서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폐기물은 돈을 받고 갖고 와요. 즉 수익을
창출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폐기물 수소입니다. 자, 분해하는 비용은 같아요. 가스로 분해하나 폐기물로 분해하나. 근데 가스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폐기물은 돈을 받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서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도 처리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지구온난화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폐기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술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쪽은 못 나가요. 이쪽으로 가세요. 문 열어달라고요. 직원분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기름도 만들고 수소도 만들 수 있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프로젝트를 우리는 나스닥에 상장할 겁니다. 폐기물로 수소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이 먼저 갈 거예요. 한국 시장보다는. 그 이유는 뭐냐? 국내 대기업과 우리가 경쟁하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순위 투자자가 이 짐 노조스인데 이분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 폐기물로 수소 만드는 기술이 상용화된 것이 없고 연구 단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설을 만들어서 미국과 합작 법인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분은 우리 주주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여기가 L타워, 롯데타워 103층짜리 그 VIP 룸입니다. 이게 두 분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짐노스가 한국에 오면 이분하고 만나서 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다고. 이분은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부입니다. 서로 뭐 영적으로 교류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분이 우리 회사 주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회사 오셔서 저 있는 데서 바로 사업 제안을 짐노스한테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비에다가 수소 측정 설비를 추가로 부착을 할 건데 그 증설하고 나서 정식으로 초청을 할 겁니다. 이분은 뭐 1년 스케줄이 짜 있다 그러는데 이분 얘기가 같이 가서 지금 싱가포르에 있다 하세요. 그분은 뭐 전 세계를 다니까 같이 가서 이렇게 브리핑하면 확인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CNN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린 세계 최초로 폐기물로 수소를 만들었고 기존 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을 할 거고 원하는 국가에는 무상으로 폐기물로 수소 생산 공장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기부 체환하겠다. 그리고 투자비는 매년 20년 동안 일정 부분 받아서 회수하겠다. 라고 하면 신청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대부분 신청할까요? 대부분 신청하겠죠. 왜냐? 돈이 안 드니까.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건 전 세계 정상국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없어져요. 에너지 전쟁이 없어집니다. 왜? 폐기물만 있으면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집중할 거예요. 우리 그 합작회사.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할 건지 테슬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테슬라는 공학 박사 2명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액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면서 회사의 기틀을 마련을 했고 그분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구온난화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만들 테니까 참여하세요 이랬더니 1조가 돈이 모였어요. 그 1조를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전 세계로 전기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00조의 자산을 형성했어요. 시가총액이 9월 3일 기준인데 지금 러시아 정전이 조금 떨어졌어요. 자, 이 회사는 31억 주를 발행했고 한 주당 36만 8천원 9월 3일 기준에 가는데 여기는 전기 자동차에만 해당됩니다. 우리 수소는 자동차, 산업용, 가정용, 발전, 전기 생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임팩트가 전기 자동차가 강할까요? 수소 에너지가 강할까요? 수소 에너지가 강하죠. 폐기물 수소 에너지가 더 임팩트가 강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건데 시간은 얼마 걸리냐? 공장 짓는데 약 2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상장하는데 우리가 상장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자기가 자기 회사를 직접 상장시키는 거예요. 이 미국 회사를. 그랬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봅니다. 상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하는 금액이 모이는 금액이 한 10조 정도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장을 지는데 한 1,000억 정도 듭니다. 10조 모이면 몇 배예요? 100배 정도 되죠. 여의땅 하면 시작하면 100배 정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치고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되면은 한 1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테슬라가 1000조인데 10%, 1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투자자는 몇 배의 수익을 났어요? 1000배 정도 수익을 나는 겁니다. 한 4년 만에. 그럼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테슬라랑 우리 회사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테슬라는 31억 주를 발행했는데 미국 합작법인은 50%, 15억 주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와 비교하면은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로 올라가냐? 276조로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 15억 주 중에 50%가 우리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7억 5천만 주가 우리 지분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36만 8천 원 하면은 276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회사가 향후 5년 정도 되면 뭐 수백조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우리 주주가 되시면 누군가가 만주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 30만 주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우리가 50%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50% 지분은 제 게 아니라 우리 주주들 거예요. 각자 주주들이 이 7억 5천만 주를 분배해서 갖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우리 회사 60배가 커요. 50% 지분이 있으니까 30배 주식이 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만주가 있으면 30배니까 몇 주예요? 30만 주. 자, 여기는 우리 기존의 주주분이 계신데 우리 주주분은 만주 이상 10%만 간다 할까요? 36만 원인데 3만 6천 원만 가면 얼마가 되냐? 만주가 100억이 됩니다. 만주 사는데 얼마냐? 1억이에요. 1억이 1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장이 열렸을 때 100억 정도로 예상하는 거고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BOT 방식으로 수소 공장을 무상으로 지어줄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성장해서 테슬라 정도 간다면 만주 갖고 있는 분이 1000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트렌드가 맞는데 전 세계가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놨습니다. 세계 10대국 빼고는 처리를 하지 않고 한 곳에 쌓아놨어요. 도로까지 쓰레기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버려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면 주민들이 찬성할까요? 결사 반대할까요?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태워서 없애는 거와 우리처럼 에너지로 전하는 방법. 그러면 전 세계가 태워서 소각을 할까요? 에너지로 전환할까요? 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5%만 에너지로 전환해도 쓰레기가 100조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우리가 노엘티를 1%만 받아도 1조의 노엘티를 받아요. 영업이익이 1조가 발생하는데 그 시점은 5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조 버는 회사가 네이버예요. 우리가 5년 전후하면은 네이버 정도 성장할 수 있고 나스닥에 상장하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 동문인데 1999년도에 8명이 5억 갖고 네이버를 만들었어요. 그때 1,500만 원을 딸랑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를 벌었냐? 400억을 벌었어요. 1,500만이 얼마 됐다고요? 400억. 몇 배일까요? 약 3,000배 정도 됩니다. 3,000배. 근데 여직원이 우리 사주로 2천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그 여직원은 지금 얼마를 벌었을까요? 전쟁 전에는 800억. 왜? 최고 올랐을 때는 4,600배 올랐어요. 4,600배. 그렇듯이 직원들과 창업자들은 큰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백 명이 돈을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는지 보면 네이버가 공모주로 강남에서 2,000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해서 얼마까지 갔냐? 46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공모할 때는 액면가가 500원이었습니다. 상장해서는 액면 분할해서 100원이 됐어요. 자, 2,000원이 40만 원 돼서 몇 배예요? 200배예요. 근데 주식이 5배가 더 생겼으니까 1000배가 된 거죠. 5배가 더 생긴 이유 아세요? 액면 분할해서 5배 주식을 더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000배를 벌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10억.
100억을 벌어. 누가 벌었냐? 강남에서 이런 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1,000만 원 투자해서 100억씩 벌었는데 몇 명이 벌었냐? 수백 명이 벌었어. 그냥 일반인들이 1,000만 원 가지고 100억 번 사례가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이버도. 근데 이렇게 설명은 몇 분이 투자했을까요, 그 당시에? 10명이, 20명이 설명하면 1명 정도가 투자했어요. 한 5%. 1,000만 원씩이나 투자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나는 내 소신껏 가겠다 한 사람은 100억을 벌었어요. 막 말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 아파서 막 병원에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던 얘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 회사의 대표로부터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미래 일을.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어떻게 돼서 포털 사이트가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올지 예측이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쓰레기는 매일 나온다. 산처럼 쌓여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소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수소에너지를 폐기물을 만들면 기존의 물과 가스로 만드는 것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100배, 1000배를 번다면 참여하겠죠. 왜? 돈 많은 외국 회사가. 그래서 미국이랑 손잡는 이유는 미국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파워와 영향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에 가야 전 세계 자금이 모여서 뭐 100조, 뭐 1000조 이렇게 성장하지, 한국 코스닥에 모이면 크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스닥에 가더라도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가면, 제가 CNN 뉴스에 나와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나 짐 로저스나 빌 게이츠 재단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면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우리 이런 것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러면 전 세계가 참여할 거예요. 그랬을 때 향후 5년 정도가 지나면 네이버의 역사를 우리 창조인에서도 그대로 써나가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1조 원 정도, 5% 시장을 점유하면 우리가 로열티를 1조 원 정도 받아요. 1조 원인데 우리가 배당을 50%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천억을 배당을 해요. 근데 우리 주식수가 2,300만 주입니다. 그래서 5천억을 2,300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배당 금액이 21,000원 정도 나와요. 자, 네이버가 1조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주당 배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501원을 했습니다. 한 주당 501원. 근데 거기는 주식수가 1억 6천만 주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2,300만, 훨씬 더 작죠. 그래서 배당 금액이 높아요. 자, 누가 만 주를 보유했다 가정을 하면 투자 금액은 1억입니다. 주당 10,000원이니까. 보유 주식에 만 주고 배당 금액은 2억 정도가 돼요. 내가 투자했는 금액의 2배 정도의 배당을 매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5% 시장을 점유한 시점부터. 우리 배당은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에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날 거고, 늘어나면서 5년 정도 지나면 투자한 금액의 2배 정도 배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에 관한 건데,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차가 트레일러를 박아서 운전자가 즉사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트레일러에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서 하늘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제일 중요한 게 사물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사물 인식을 카메라처럼 그 휴대폰으로 보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한국 그 과학자가 뭘 개발했냐면 사물을 입체로 인식하는 걸 개발했어요. 자, 트레일러는 물체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섰겠죠. 근데 테슬라 차는 하늘로 인식한 거예요. 왜? 그냥 카메라처럼 인식했으니까. 그럼 이것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찾아갔어요. 현대자동차가 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 했냐? BMW, 볼보가 했어요.
세계적인 명찬했는데 왜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는 안 했을까? 제 심정과 똑같아요. 제가 10년 전에는 우리 회사가 15년 됐잖아요. 10년 전에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에서 기름이 나오지만 볏짚과 나무에서 어떻게 기름을 만드냐, 그것도 30분 만에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외면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그래서 누가 참여했냐?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이 참여해서 지분의 대부분을 우리 형제들이 갖게 됐어요. 그 기술을 신뢰 안 해서. 이제 우리 공장이고 우리가 수소 플랜트를 증설을 하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폐기물로 수소 공장에 사유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스닥 상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참여하면 첫 번째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한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전혀 갖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왜? 작은 금액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사이다 라는 거죠. 강남에서 네이버 주식 1000만 원 사신 분들이 100억대 부자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여러분들도 창조인이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러한 자녀분들한테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하기 위해서 동참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꽉 찼습니다. 기름이 이제 꽉 찼습니다. 아니 아까 이만큼이 그만큼의 기름이 나온 거예요? 네, 아까 이제 반응이 다 끝난 거예요. 좀 이따. 자, 아까 요만큼 찼었는데 이제 꽉 찼어요. 반응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화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추출하겠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게 지금 아까 쓰레기를 넣었던 바로 그것이 화학 반응을 거쳐서 이렇게 경유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카르텔 형성에 대해서 이걸 정유사에 납품합니다. 그럼 정제어 과정을 통해서 주의사입니다. 이걸 다시 정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밖에 나오던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왜 나무 같은 거 막 집어넣잖아요. 그 지불했을 때 이렇게. 네.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기름 색깔이 조금 달라져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자, 이거는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예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 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목재하고 쓰레기 가지고 만든 일종의 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아니면 조금 더 하세요. 조천 같으면 깨끗해요. 오케이. 야. 그리고 불은 이제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쪽 거 먼저 하고 우리 거. 한 번만 붙여. 자, 화력의 차이가 크게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끓음이 나는데 이게 완전하게 정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끓음이 나지만 이걸 정제 과정을 거치면 주유소에서 파는 똑같은 기름과 휘발유와 경유로 전환됩니다. 아직 정제하지 않은 상태의 원유를 지금 화력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력은 조금 더 좋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불꽃이 좀 더 세죠. 왜냐하면 칼로리가 조금 더 높아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 인류의 미래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그런 지금 기술입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까지 앞으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대기업한테 1000억을 투자해 주시면 100조를 벌게 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하면
대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자체 개발하려고 할까요? 자체 개발. 자체 개발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자체는 퍼스트 무브를 안 합니다. 퍼스트 무브. 먼저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다른 지자체가 운영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진행하지 내가 먼저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특징이 안전한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구적으로 모험을 잘 하지 않는다. 근데 해외는 틀려요. 기술이 맞다면은 바로 시행합니다. 미국 회사가 그랬고 카자흐스탄이 그랬고 브루나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도 폐기물 처리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와 우리 회사가 조인을 해서 공동사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빠르면 내년 초에 스타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 이제 상용화 공장이 하나가 나오면 그때 지자체 단체장 또는 공무원들이 보고 또 그 주민 단체, 주민 대표들이 와서 보고 실제로 냄새도 안 나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에너지가 되고 우리 지역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면 승인을 하겠죠. 그런 일이 이제 내년부터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조금 빨리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할 게 없죠? 네? 참여를 어떻게 하냐고요?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젖은 쓰레기 바로 되나요? 젖은 쓰레기도 관계 없어요. 자, 제가 입고 있는 옷에 수분이 몇 프로 있을까요? 한 15. 반응기가 건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용융과 건조와 혼합하는 역할을 1차 반응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2차 반응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2차 반응기에서 가스화돼서 걔를 응축해서 이제 기름이 나온 거죠. 근데 화력은 일반 경유보다 더 좋았죠. 왜냐? 거기는 일정 부분 휘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유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칼로리는 우리는 150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경유가 9500칼로리예요. 칼로리가 더 높아요. 자, 음식에만 칼로리가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도 기름에도 칼로리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저기. 정제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완벽하게 정제까지 다 해보셨어요? 자, 우리는 정제회사가 아니에요. 정제회사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정제 설비는 조 단위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100톤 처리하고 200톤 처리하는데 조 단위의 정제 설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보한 기술은 나프타까지 추출할 수 있어요. 지금 폐기물로 만든 기름을 한 단계만 거치면 나프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는 뭐냐?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이고 섬유를 만드는 원료예요. 그것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산해서 정유사에 납품을 합니다.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거고, 또는 산업체에 납품을 해요. 자, 산업체 입장에 염색단지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쓰는데 주유소에서 경우가 1,800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염색단지를 운영하는 대표는 500원짜리 기름을 살까요? 1,100원을 살까요? 우리 기름을 사요. 열량은 우리가 더 좋아. 그래서 산업체에 직거래 하거나 아니면 정유사에 납품을 합니다. 이 용량이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치면은 엄청 커질 거예요. 용량이. 네. 그 용량 자체가 이거보다 엄청 커져도 소화하는 기능은 똑같나요?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하셔서 꼭 하셔야 되는 질문을 해서 박수 친 거고요. 자, 요게 분해 장치인데 1차 반응기, 2차 분해 장치가 있어요. 요게 우리 김포 공장이 7m입니다. 7m. 근데 100톤을 설비하면 이게 얼마로 커지느냐? 70m로 커지는 게 아니라 10m로 커져요. 요만한 게 요렇게 커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하나가 25톤을 처리해요. 우리가 폐기물 업체랑 지금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5톤짜리 설비를 합니다. 한 단에 25톤이고, 그 다음에 환경설비는 병렬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라인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50톤을 처리해요. 그래서 세 개의 세트면 150톤을 처리하죠.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군 단위는
하루에 30에서 70톤 정도가 쓰레기가 배출이 돼요. 시 단위는 100톤에서 200톤. 즉, 2개 라인에서 1개 라인에서 4개 라인만 설치되면 우리나라 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날 당일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톤짜리 설비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작게 했냐? 우리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못 받았어요. 왜냐? 신규 허가는 안 내줍니다. 왜? 주민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우리가 폐기물로 기름 만드는 설비할 건데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동의할까요? 안 해주죠. 네, 동의를 안 해줘요. 그리고 폐기물 허가 업체를 인수하려면 약 5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제 전 세계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설비를 먼저 만든 거고, 이 설비는 미국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2천억 투자 금액을 사인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 스리랑카에 공장을 지을 때 자기 기술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을 짓는 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왜? 그들은 20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30분 걸려요. 그들은 플라스틱 비닐만 내는데 우리는 모든 쓰레기가 다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먼저 했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전문 업체 우리랑 조인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면 지자체 공무원들, 주민 대표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5천. 저 김강윤 회장님, 네. 제가 이거 제 방송이 내일 아침에 나갈 건데요. 네. 방송이 나가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화로 일단 먼저 문의를 하고 찾아갈 건데 전화번호를 몇 번으로 넣을까요? 제가 전화번호 우리 담당 직원 예.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예, 직접 불러 주십시오. 예. 저 우리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창조 ENE에 투자할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가 010 2873 2873 7394 7394 김선율 이사입니다. 김선율 이사님, 예, 우리 지금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강을 해주신 분은 김강윤 대표이사님, 회장님이십니다. 김강윤 대표이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